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이제 구독자님들, 주주님들 기분 좋은 어떤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시장 모두 미국과 유럽 시장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강한 어떤 반등, 양봉 마감을 해주는 그런 형태인데요. 특히나 이제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그룹주들, 제넥신 비롯해가지고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좀 세게 오늘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그중 안에서도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코로나 관련주도 그냥 허접한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진짜 내실 있고 진짜로 막 생산까지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향후 그 차별적인 장세가 될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어떤 장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제목에도 붙였듯이 램데스비르 분기, 3분기 이제 1조 매출 냈다는 소식, 역시나 이제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항체 치료제 성공하면 그런 보면 수존의 매출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성공을 하게 되면 실적으로 찍히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음, 그런 부분에서 공매도하고의 어떤 질긴 악연 자체가 이곳에서 끝장을 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해외 폭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강한 반등을 했다는 의미 종목별로 쭉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연말에 좀 우리가 주목해볼 종목들 그런 것들 한번 제가 또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외 증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3.7%, S&P가 3.5%, 다우가 3.4%, 거의 폭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독일 지수가 4%, 프랑스가 3%, 경제 봉쇄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폭락을 보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시아 증시 보십시오. 니케이가 이제 0.3% 양봉으로 마감됐죠. 홍콩도 0.26% 상승, 강한 어떤 양봉으로 마이너스 1.6% 시작했지만 양봉. 대만도 밑골이 좀 길고 위로 좀 올라오는 형태로, 그리고 상해 종합증시 플러스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3시 반이니까 마감된 건 아닌데 그만큼 지금 유럽이나 미국하고는 좀 다르게 아시아 증시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코로나 타격이 덜하잖아요. 훨씬.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어, 오늘 수급은요, 좀 두드러진 게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5천억, 기관도 한 4,700억 팔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만 개인들이 한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전기전자 섹터였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이나 의약품 같이 2차전지 바이오 쪽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 2차전지하고 그 바이오 코로나 관련주 쪽이 좀 더 집중됐던 것 같고요. 그쪽으로는 외국 기관이 샀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막판에 조금은 샀네요. 그래도 1,000억 이상 팔고 있었는데 기관들이 700억 정도 샀고요.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양호했던 것 같아요. 음. 장중 내내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제 계속 내다 팔면서 예, 이 기관의 프로그램성 매도를 좀 유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시장은 강하게 좀 반등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코스피가 0.79% 약세로 마감됐고요. 하지만 양봉 마감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마감이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은 되려 0.96% 상승으로 마감됐어요. 마이너스 1.8% 약세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야 이거 시그널 괜찮다. 여기서 좀 단기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음봉이면 좀 애매해질 수 있는데 생각했는데 양봉이면 확률상 상당히 높겠구나. 여기서 단기 저점 가능성이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걸 이제 주도 업종 바이오가 끌어줬다는 게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단기 바닥을 좀 형성했구나 하는 확률로서 높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그룹이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그 두 종목의 시총이 굉장히 거대하고 대장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이 올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보시면 삼성바이오가 9.4% 상승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샌프란시스코 미국에다가 그 R&D 센터를 만든다는 거, 이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인가? 뭐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좀 제가 기사 체크해 드리겠지만 모르겠어요. 잘. 네. 하여튼 뭐 어쨌든 긍정적인 거예요. 삼성바이오 올라가는 게 셀트리온에게도 좋은 거라는 건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죠. 같은 업종 내에서 분위기 환기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밸류상으로는 와 이거 너무 높아서 투자는 할 수 없다 생각하지만 올라주는 건 중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 들었고 오늘 9.4% 상승하면서 이 종목이 올려주면서 다른 바이오 섹터를 같이 끌어줬어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들에서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건 사실이에요. 예. 하여튼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녹십자도 셌어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도 뭐 사실 뭐 코로나 관련주로 묶는다면 묶이기도 하잖아요. 예. 비르 쪽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위탁 계약 받았으니까 그게 성공해야 이제 생산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뭐 관점으로 올라간 거일 수도 있고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는 혈장 치료제 그리고 백신 CMO 쪽이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전환됐다는 얘기를 여기서 계속 들었는데 오늘도 7.9% 상승하면서 역시나 코로나 관련주 분위기 몰이하면 움직이는구나. 대장 역할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릭스 이따가 기사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부터는 저는 매도 관점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7.3% 상승을 했죠. 예. 그리고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잘 받쳐주면서 이제 뭐 영장류 쪽으로 코로나19 효능 시험에서 뭐 좋은 어떤 증거가 확보됐다 그러는데 만약에 좋은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때는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좋은 내용이 나오면 털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코로나 확진이 심각해지면서 증시가 빠졌고 전 세계 증시가 빠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진단키트 주들은 당연히 투심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젠텍 올라주고 이 인공호흡기 관련주 메가 ECS도 올라주고 뭐 이런 엑세스바이오 같은 뭐 진단키트 주도 올라주고 뭐 그랬던 것 같고요. SK 케미칼 이 백신 CMO 회사도 오늘 4.9% 상승하면서 그래프 굉장히 좋은 형태로 가네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지노믹트리 같은 뭐 진단키트 관련주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네요.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렘데스비르 관련주 뭐 파미셀도 오늘 3.6% 올라주는 형태 나와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젠, 진단키트 이제 대장주 시젠 2.5% 상승을 해줬네요. 어쨌든 여기서 음봉으로 깨졌다가 올려치네요. 근데 이제 이번 분기 실적 나올 때가 아무래도 맥스를 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럼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4.3% 상승했습니다. 5일선 돌파, 11선 돌파, 21선 걸치는 어떤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일단 요걸 돌파 후에 지지받는 형태에서 대량 거래 터져주면 아주 베스트하게 이제 추세가 흘러가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특별한 재료까지 나온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가장 부각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곧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지금 미국 회사부터 먼저 이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탄력적인 어떤 가치 재조명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이제 뭐 백신 관련된 얘기도 같이 드릴 테니까 그때 확인해 보시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찌됐든 오늘 11선, 21선 연달아서 동시 돌파를 시켜줬고요.
예, 종가가 거의 고가인 형태로 마감됐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형태인데 뭐 다만 아쉬운 건 거래량 수준이죠. 역시나 몇백만 주가 터져주면 예, 세게 이제 추세가 강화되는 형태로 갈 거라 보고요. 셀트론 제약도 마찬가지로 지금 21선 돌파하고 오늘 61선까지 돌파한 채 마감했어요. 예, 제일 세죠. 뭐 역시나 아쉬운 건 거래량 수준입니다. 거래량이 뭐 300만 주 이렇게 터져주게 되면 더 강화된 어떤 추세가 형성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는 최근 며칠 동안 좀 세게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은 좀 약했던 것 같은데 11선 정도 걸쳐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뭐 다음 달 중순쯤에 안정성 테스트가 이제 결과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 뭐 무난하게 뭐 나오겠죠. 예, 그래서 큰 문제 없이 될 것 같고요.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제 좋은 흐름 전개될 거라 봅니다. 일단 거래량 순위 좀 오늘도 역시나 아쉬운 어떤 부분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G3BNT 어제에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장대 양봉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됐다. 거래량도 좀 늘어났고 오늘도 양봉으로 마감되면서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이제 덧붙여 좀 드리면 어제 이제 안구 건조증 치료제 미국에서 임상 환자 모집이 완료됐다고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과 발표도 가시권에 들어온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된다면 결과 나오기 전에 무조건 정리해야 돼요. 이 종목이 주식이 올라있든 안 올라있든 결과 나오기 전에 무조건 정리해야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결과 나오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된다. 결과 좋게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영역이고요. 단지 그 나오는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오를 때 그게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10% 이익 났든 뭐 50% 이익 났든 100% 이익 났든 마이너스 5% 났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정리가 돼야 돼요. 결과 나오기 전에. 그래서 모멘텀에 의한 어떤 사이클 투자이기 때문에 절대 그 결과 나올 때까지 홀딩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파이프라인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거 결과가 나오면 재료 소멸 측면에서는 상당 기간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결과 나오기 전에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장주들이 대체적으로 올랐는데요. LG화학도 1.4% 상승했어요. 그리고 삼성 SDI도 0.3% 상승했고요. 이따가 또 NC소프트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NC소프트도 1.37% 상승했어요. 그래서 성장주 쪽 위주로 상승했고 코스닥 쪽도 바이오 섹터, 뭐 2차 전지 섹터라든지 휴질 같이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 중국 쪽에 승인된 것 이제 같은 어떤 모멘텀이 큰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을 또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성장 섹터, 성장주의 어떤 흐름이 이제 저는 상승 추세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역시나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양봉. 네이버도 보합이고 양봉으로 마감됐고요. 카카오도 보시면 양봉으로 마감됐어요.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좋은 형태로 마감됐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수급에 비해서는 그래도 좋은 어떤 마감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역시나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추세가 좀 반전되는 흐름들이 좀 감지되기 때문에 뭐 거래량만 터져주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여전히 계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의 그 임상 관련된 지금 진행 현황을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 의약품 안전나라라는 이제 그 사이트 들어가면요. 국내 이제 기업들의 이제 임상 시험 정보가 이제 검색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뭐 코로나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이렇게 코로나로 이제 검색을 했더니 국내 이제 제약사 중에서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황이 지금 쫙 나오는데요.
뭐 대웅제약이 뭐 일상 승인 완료했다. 셀트리온도 지금 이제 그 예방적 유효성을 이제 검증하는 요 3상을 지금 10월 8일 날 이제 승인 완료받았다는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증 중등증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환자 대상으로 이제 유효성 안정성 평가하는 2, 3상 동시 진행하는 부분은 9월 17일 날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충남대 국립의료원, 경북대, 뭐 인하대, 서울의료원 이렇게 이런 병원에서 이제 실시한다는 거 나와 있고요. 지금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이게 표시가 돼 있죠. 모집 중. 뭐 릴리사도 지금 3상 진행을 국내에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셀트리온은 또 일상을 경증 환자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일상 8월 25일 날 승인 받아서 요 세 개 이제 의료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2달 지났죠. 2달 넘었네요, 벌써. 그래서 모집 중 돼 있는 거 보니까 어찌됐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요 클릭해 보면 일상에 대한 부분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이제 자세한 내용이 계획서하고 같이 나오는데요. 다국가로 하고 있어요. 다국가로 하면서 요걸 이제 영국에서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사이트 한번 자주 들어가 보세요. 목표 시험 대상자 수는 18명, 영국에서 9명, 그리고 국내에서 9명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자세한 이제 수행 평가 방법, 뭐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직 요거는 임상시험 정보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해서 매일마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완료가 되면 여기 공개가 자료가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상에 대한 부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일상 안정성 테스트 보시면 이 부분은 모집이 완료됐고, 뭐 결과까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 3상 진행하는 부분도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2, 3상 진행하는 부분도 한번 자세히 들어가다 볼게요. 보시면 다국가 임상하는 거 나와 있고요. 연구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2020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2, 3상이잖아요. 그러니까 2상은 지금 뭐 그때 서정준 회장 발언에서는 11월 말까지 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목표 시험 대상자 수는 총 1020명이에요. 다국가. 국내 대상자는 100명 정도 모집하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네요. 그래서 나머지 920명은 다른 국가. 다른 국가에서도 국가당 한 100명 정도 지금 목표 잡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100명, 영국에서 100명, 루마니아에서 100명, 뭐 이런 식으로, 스페인에서 100명 이런 식으로 전개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는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 환자 모집이 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것도 역시나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면 뜨겠죠? 매일마다 제가 체크하면서 나오는 즉시 잘 분석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셀트론의 지금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데요. 저번에 이제 이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가 1년에 뭐 3조씩 팔리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 뭐 환자 수도 지금 코로나 환자하고 비교해서 뭐 압도적으로 적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 정도 됐잖아요. 지금 보시면 길리어드가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렘데스비르가 거의 1조 원이 팔렸어요. 3분기 실적에. 근데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이거 무조건 조는 찍는 거고, 지금 렘데스비르 같이 지금 효과도 별로 뭐 그렇게 없는 의문이 많잖아요, 사실은. WHO 자체도 지금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이걸 지금 쓰는 건데, 야, 3, 4분기, 3분기 거의 9억 달러, 1조 원을 팔았어요, 1조 원을. 야, 어떻게
하여튼 뭐 셀트론이 이제 성공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올지는 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뭐 조단위는 무조건 찍히는 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국내는 별로 팔 것도 아니잖아요. 팔 수도 없고 환자도 많지 않는데 해외에서는 지금 팔게 될 거고. 하여튼 렘데스비르가 3분기에 1조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릴리사가 미국에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항체 치료제 1회 분당 140만 원입니다. 야, 이게 좀 슬슬 좀 이제 뭔가 좀 나오죠. 숫자가 좀 나오죠. 예. 이제 뭐 애널리스트 딴에서도 이제 이상 결과 나오면 아마 이제 뭐 준비는 하고 있을 거예요. 아웃라인 잡아놓고 이상 결과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 실적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목표 주가 상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하게 되겠죠.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네, 먼저 그 코로나 백신 관련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첫 백신이 나오더라도 불안전할 확률이 높다. 영국의 이제 백신 책임자가 했던 발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뭐, 말에 힘이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태스크포트 위원장인 포스 위원장이 이르면 크리스마스 전에 백신이 보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백신은 불안전할 수 있다며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렇죠. 백신이 사실은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또 임상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상황이 상당히 위중하기 때문에 그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검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결함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빙업 위원장이 의학저널 랜시트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코로나 백신이 모두에게 효과가 있지 않을 수 있다고 이제 경고했어요. 결국은 효능에 대한 부분 이제 불안전하다는 어떤 표현으로 좀 쓴 것 같고요. 1세대 백신은 불안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이 감염을 예방하기보다는 증상을 약화하는데 그치는 상황이다. 심지어 모두에게 효과가 있지 않거나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모든 백신이 실패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혹시 이제 그렇게도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코로나 백신 태스크포스는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면역 반응을 끌어내는 백신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보다 더 이제 항체가 좀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자체적인 면역을 가지고서 조금 더 이제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걸 끌어내는 백신에 좀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낮춰라 이런 어떤 얘기로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그 내용하고 좀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을 두고 이 바이러스의 특성,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이런 의견들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2번 걸린 노 교수의 결론. 집단 면역 희망 버려라. 집단 면역 희망 버려라 이게 뭡니까? 많은 사람이 걸리고 나서 회복돼가지고 몸에 이제 항체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바이러스가 퇴치되어 가는 과정이 되는 게 일반적인 그동안의 어떤 바이러스의 그런 이제 프로세스였는데 그런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버려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면요. 뭐 이분께서 직접 2번 걸렸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19 항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게 셀트론에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러시아에서 한 연구자가 2차례 코로나19에 걸려 연구해본 결과
집단 면역에 대한 희망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항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몸에서 생긴 그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이나 이 질병에 대한 어떤 그 면역, 그 항체가 이제 중요한 건데, 백신을 맞는 이유도 그렇고, 근데 그게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28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러시아 출신의 알렉산더 체프로노프 박사는 지난 2월 프랑스로 떠난 스키 여행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그는 회복된 후 러시아로 돌아와 임상실험의학연구소에서 코로나19 항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진은 항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오래 체내에 머무르는지를 연구했다. 이분은 이제 직접 자기가 걸렸고 그걸 또 이제 스스로 연구한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스스로 감염됐다. 그러던 중 체프로노프 박사는 시간이 지나자 그의 몸에서 항체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그는 재감염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스스로 직접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보기로 했다. 야, 이거 진짜로 이랬나? 야, 이거 굉장히 용기네요. 연구자의 어떤 그런 하여튼 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체프로노프 박사는 나는 연구를 위해 인간 기니피그가 됐다. 동물 실험같이 동물 실험하는 그런 어떤 됐다.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노출됐다며 내 몸의 방어력은 첫 번째 감염으로부터 3개월 후 사라졌다. 야, 3개월 후에 그 항체가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3개월 후 더 이상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재감염 땐 증상 훨씬 심각. 그가 코로나19에 재감염된 것이다. 두 번째 감염은 첫 번째 감염보다 증상이 훨씬 심각했다. 그는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그는 체온은 5일간 39도 이상을 유지했고 엑스레이에서는 폐렴이 나타났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오히려 빨리 사라졌다. 2주 후부터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지금 재유행되고 있는 거는 사실 확진자 수는 굉장히 더 증가했지 않습니까? 근데 치명률은 좀 낮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런 현상이 있나 봐요. 좀 빨리 사라지고 치명률도 낮고. 이 같은 연구 끝에 체프로노프 박사는 집단 면역에 대한 희망이 허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게 굉장히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거 진짜 인위적인 것 같다. 이건 자연적으로 생겨난 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너무나 다르잖아요. 과거의 어떤 바이러스랑은.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맞는 것 같아요. 스스로 코로나19에 감염돼 관찰한 결과 항체가 너무 빨리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또 백신 또한 면역력을 갖게 해줄 수는 있으나 일시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가 두 번째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인 에피백 코로나를 만든 연구소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런 연관이기 때문에 좀 설득력이 높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앞서 영국 연구진도 시간이 가면서 항체가 소멸해 백신을 여러 번 접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렇죠. 지난 27일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코로나19 항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에서 7월 초에 진행된 1차 검사에서 1000명 중 60명 정도가 검출 가능한 항체를 갖고 있었지만 최근 진행된 9월 검사에서는 1000명당 44명만 검출 가능한 항체를 보유하고 있었다. 보세요. 감소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연구팀은 1차 테스트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약 26%의 사람이 항체가 사라졌다며 이는 항체가 약해져 코로나19에 여러 번 걸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 이거 진짜 이거 무서운데요? 또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항체 감소 속도가 청년층에 비해 빨랐으며 무증상 감염자도 항체 감소 속도가 유증상 감염자보다 빨랐다. 야,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들은 굉장히 특히나 더 위험하고 또 재감염 위험도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참교한 이제 한 교수는 항체와 면역력은 큰 상관관계가 있다. 항체의 감소는 면역력의 감소를 뜻한다. 이번 연구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들은 같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져 재감염의 위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백신 무용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항체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면 백신을 재접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서 다시 걸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치료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치료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오랜 기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연구 결과가 이제 사실이라면. 근데 지금 이 이 연구자만 이런 내용을 발표한 게 아니라 지금 다각도로 여러 연구진들이 전 세계에 있는 이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게 거의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어떤 특성으로 좀 좁혀지는 것 같고, 굳어지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백신도 계속적으로, 예, 재접종을 계속 해야 되고, 치료제도 계속적으로, 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셀트론의 어떤 치료제 개발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릭스가 드디어 이제 비대융터 치료제 미국 FDA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또 그 스마트 리포트 짚어드린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던 어떤 이 승인에 대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슬슬 제가 볼 때는 매도 관점 가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상 들어가면 상당한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모멘텀이 부재하죠. 예, 그래서 이상 승인 뭐 제가 분석해드리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매도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스마트 리포트 분석해드릴 때는 이거는 장기 투자입니다. 이거는 모멘텀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고서 일정을 가지고서 투자하는 단기성의 어떤 매매입니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쪽하고 그 2차전지 배터리 쪽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뭐 대부분은 좀 모멘텀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은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물량을 모아 나가고 그런 장기 투자였던 종목들이 때가 돼가지고 뭐 폭발적인 시세를 내면 그때 매도하겠지만 또 이제 일부는 또는 이제 저는 또 모멘텀 투자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스마트 리포트나 뭐 이렇게 또 복귀 방송에서 또 언급을 드리고 어차피 제가 하는 거니까 얘기를 같이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그런 내용들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릭스는 그런 관점으로 설명드렸고 코로나 치료제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코로나 치료제 뭐 진짜로 이제 생산까지 가가지고 출시를 기대하는 그런 기업으로 좁혀지면서 수급이 그쪽으로만 좀 몰리게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올릭스가 뭐 이걸 생산까지 해가지고 출시하는 그것까지는 좀 저는 어렵다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코로나 치료제 뭐 동물 임상 뭐 나왔다, 일상 신청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은 큰 모멘텀을 가지긴 어렵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요게 나왔을 때는 매도 관점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비대용도 치료제는 제 스마트 리포트 요거 분석해드린 거 한번 보세요. 찾아서. 이게 핵심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비대용터 켈로이드 그 이제 켈로이드 피부 있잖아요. 막 이제 뭐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거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자 RNA 치료제로서 그래도 상당한 조명을 받고 차세대 이제 기술을 가지고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올해 초부터 이 종목은 여러 강연회라든지 그런 데서 좀 설명을 드리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은 매도 관점을 가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잘 대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큰 어떤 기술 이전 소식이 나왔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이제 ADC, 항체 약물 복합제, 이쪽으로 이제 국내 선두 주자인 기업인데요. ABL 바이오하고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 항암제 후보 물질의 개발 및 전 세계 판권을 중국의 이제 한 회사로 기술 이전한다. 일단은 뭐 최대 마일스톤 선급금 113억 포함해서 최대 마일스톤이 한 4천억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은 어떤 수천억 규모인데 일단은 주가는 오늘 뭐 폭발적으로 상승한 건 아니에요. 예. 지금은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까도 이제 올릭스 얘기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은 반환될 수도 있고 이게 마일스톤 임상 진행에 따라서 이제 돈을 받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 뭐 한미약품 뭐 기술주 째팍 터트렸을 때처럼 주가 퍼포먼스를 내진 않아요. 기술 이전이. 그래서 뭐 이 소식이 나오면 사실은 뭐 매도 관점을 가지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땐 혹시라도 레고캠 바이오 들고 계신 분이 계시면 요 이슈에는 매도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호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고 역시 대단한 회사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나중에 기술 이전 소식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주시는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뭐 이 신약 개발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 관점을 가지는 건 좀 위험하다. 이런 종목분들은 이제 어떤 모멘텀 일정이라든지 학회 발표라든지 임상 뭐 발표를 앞두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케줄링에 따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보다 더 현명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약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지 않고 그냥 뭐 올라갈 것만 생각해가지고 막 접근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서 어떤 타이밍에 나오겠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없이 접근하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최근에 보세요.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신약 기업들 막 빠지는 거 보세요. 무섭죠. 그러니까 그게 이 특성이에요. 올라갈 때도 무섭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영화에서 표현했던 예쁜 칼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잘 다루면 정말 유용하고 잘못 다루면 이제 자기 손이 베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뭐 이렇게 방송에서 자주자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신약 관련 기업들은.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기사 나왔을 때는 뭐 매도 관점이다. 아까도 올릭스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이슈 나왔을 때는 이제 매도 관점이다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은 뭐 코로나 뭐 일상 진입합니다. 뭐 이런 것들 별 모멘텀 가지기 힘들다. 지금은 그런 얘기까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약세도 불구하고 코로나 관련주들은 강세죠. 어찌됐든 지금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초토화되는 흐름이 펼쳐지는 거는 코로나 확산이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인데요. 뭐 거기에 따라서 백신이나 치료제,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은 그래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셌는데요. 이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하면서 이쪽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발언들을 한 것 같은데요. 아직 설비는 없죠. 백신을 생산하는 지금 설비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완전히 이제 특화된 게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바이오 의약품 항체 생산 설비로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 지금 만드는 그런 설비는 전혀 없어요, 지금. 다른 뭐 론자라든지 이런 다른 CMO 기업들은 세포나 유전자 관련된 그런 어떤 의약품 생산 설비들을 이제 들여놓으면서 조금 차세대 기술을 접목해서 다양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그냥 완전히 그 단일 클론 항체 생산 설비로만 만들어 놓고 가동률을 높여서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어떤 아주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전형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백신 이런 뭐 어떤 그 세포나 유전자 기반 백신 생산 설비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 수는 없는데 신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건설하는 사공장 이외에도 이런 것들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뭐 먼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게 뭐 어떻게 될 수는 없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신규 공장 및 생산 라인 건설이 필요하다. 당장 코로나19 백신 등 위탁 생산은 어려우나 사업 진출 여부는 검토 중이다. 김 사장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말하기 이른 단계라면서도 백신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진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계속적으로 뭐 백신 자기들 만든 것들 한국에서 생산한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언급이 됐었거든요. 일단은 뭐 그거 이제 물어보니까 고객사 비밀 유지 등 조항에 의해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이분은 지금 횡령건으로 지금 거기 걸려 있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미국까지 가가지고 뭐 R&D 센터 개소 간담회까지 가는 거 보니까 그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닌가 봐요. 횡령을 한 부분이. 그래서 뭐 조금 특이하네요. 그런 건이 있으면 이렇게 활동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좀 의아스러운 어떤 부분인 것 같네요. 어찌됐든 뭐 오늘 뭐 코로나 관련주에 좀 묶이는 것 같아요. 사실 비르 쪽에서 이제 위탁받은 거, 그게 이제 비르사가 결국은 코로나 치료제를 성공해야 이제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성공 못하면 뭐 생산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19 관련주라고 좀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반응해서 움직이니까 그렇게 좀 묶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을 말씀드릴 때는 기존의 성장주 다시 갈 거다. 그러니까 기존의 BBIG 성장주는 지금 좀 쉬는 구간이다. 연말까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저는 그쪽에 대한 어떤 홀딩,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좀 틈새라고 볼 수 있죠. 일부의 이제 자금들을 좀 단기적인 운영과 함께 좀 모멘텀 플레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할 때 연말에 좀 게임주, NC소프트라든지 컴투스에 대한 신장 모멘텀이 작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한번 괜찮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큰 셀 기업들 LG화학이나 이제 삼성 SDI는 장기 투자용으로 이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이제 변모하는 뭐 대한유화를 제가 스마트 리포트에서도 짚어드리고 여러 번 좀 언급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도 계시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드리면 이 KTB 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이 실적이 나왔으니까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631억 나왔어요. 지금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단으로 한 분기에 600억이 나왔어요. 컨센에 좀 부합됐고, 어찌됐든 다음 분기에도 지금 업황이 회복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이 유화, 이제 화학 소재 관련된 사업에서도 실적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성장에 따라서 이 분리막용 소재 판매량 확대가 이 지속적인 실적 개선 기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요걸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바라보고 투자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에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흐름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2차전지 분리막용 소재가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 인터뷰에 따르면
2차전지 분리막록 PE 소재는 올해 5만 톤 판매해서 1천억 매출이 가능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로 1위를 유지하고 매년 40% 이상 판매량 증가 가능할 것으로 발표. 그래서 산술적으로 이 매출액을 계산을 해보면 22년도에 2천억, 25년도에 5천억을 돌파해서 여기에 따른 어떤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제 20% 정도 내외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총 상승하는데 밸류 높여주는데 이쪽에 대한 소재, 2차전지 소재 매출이 늘어날수록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전통 가치주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하반기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고 2차 전지용 소재의 성장 가치가 부각됨으로써 밸류에이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NH 리포팅에서 이제 설명이 좀 되어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분리막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2차 전지 배터리라는 거는 양극과 음극이 이제 직접적인 접촉은 차단하면서 미세한 구멍으로 이제 분리막 통해 가지고 이온만, 리튬 이온만 통과하면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건데요. 이 미세한 구멍으로 이루어진 그 분리막 자체는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제 리튬 이온만 통과시켜야 되고 다른 건 통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로 하고요. 결국은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닿지 않으면서 이온만 이렇게 통과시켜줘야 돼요. 이동할 수 있게. 이게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셀 업체들도 이 안정성 측면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막 폭발 사고 나는 부분이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그러니까 한번 공급하기 시작하면 뭐 사실 상당 기간은 그냥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만큼 이제 진입 장벽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안전의 핵심이 분리막이다. 그래서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닿지 않으면서 리튬 이온만 잘 지나다니도록 하는 것이 분리막의 핵심 기술이다. 해서 이쪽에 대한 소재 공급이 한번 공급되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 더 이렇게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 한 2028년 정도를 요 유안타 증권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요 분리막용 소재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이제 대한유의 어떤 위치가 굉장히 좀 위상이 높아질 걸로 예상되고 2차전지 소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한유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NC 증설을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이 증설까지 하면서 결국 2차전지 소재 공급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대한유에 대한 어떤 의견은 2차전지 분리막록 요 소재를 생산하는 유일한 국내 업체예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제 이쪽에 대한 경우 글로벌 PE 시장에 대해서 비중이 뭐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큰 업체보다는 작은 업체에게 좀 더 유리할 걸로 전망이 되고요. 이 전기차용 2차전지 수요는 사실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걸로 전망되고 있어요, 지금. 특히나 유럽 쪽의 어떤 증가가 굉장히 거세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한유와 실적의 성장이 상당히 이뤄질 수 있다. 글로벌 1위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이 분리막용 HDP 판매량은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45에서 50% 수준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뭐 이쪽에 대한 매출액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5년 정도 되면 한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1천억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프레드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스프레드 강세라고 이제 표현하죠. 이게 뭐냐면 이제 원재료를 가져와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뭐 제품 판가는 이제 비슷한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이 갭이 벌어지면서 이걸 스프레드를 하는데 이익이 늘어나죠.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환율까지 굉장히 유리한 어떤 흐름으로 되고 있죠. 그게 지금
본 원래 비즈니스에서도 지금 실적 개선 흐름이 이제 전개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2차전지 소재 부분이 성장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대 가치를 좀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제가 이제 좀 강조드린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게임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 업종 내에서 이제 컴투스가 조금 모멘텀이 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도 이제 제가 스마트 리포트 짚어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5년 만에 최대 신장 모멘텀이에요. 이 회사가 이제 요걸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기업이 그 서머너즈라는 이 게임을 글로벌에 출시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려서 지금 뭐 매년 1,000억 이상씩 영업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블록버스터 이제 게임을 하나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모바일 게임입니다. 근데 이 IP를 가지고서 2개의 게임을 지금 론칭할 예정이에요. 내년 2월 달에 서머너즈와 이제 100년 전쟁, 그리고 내년 2분기에 서머너즈와 크로니컬, 이 2개 이제 게임을 이제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뭐 NC도 그렇고 웹젠도 그렇고 기존에 대박 냈던 게임 리니지나 뭐 웹젠에 이제 그런 게임을 가지고서 그 IP를 가지고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기대 가치를 높게 받았거든요. 그게 또 성공을 해서 실적까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죠. 그래서 컴투스도 이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대 가치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 투자는 가능하다는 거죠. 장기 투자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컴투스에 대한 투자는 이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불기 시작하는 CBT가 이제 본격 발동되는 11월부터가 모멘텀이 좀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컴투스에 대한 어떤 의견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퍼 기준으로 이 게임 회사가 10배 내외밖에 받지 못했어요. 야, 이렇게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데도, 왜냐하면 신작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이요. 신작 출시해가지고 제대로 안 되니까. 기존 게임은 계속적으로 좋은데 매출도 늘기도 하고 올해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서머너즈 워라는 이 게임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낮춰야 하나 신작 흥행이 좀 안 됐죠. 그래서 이 게임 자체가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1억 건, 누적 매출 2조 원이 넘는 IP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볼 때마다 저 서머너즈 워 IP를 가지고서 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서 게임을 만들면, 신작을 만들면 나는 그때는 투자할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번에는 투자 관점에서 바라본다. 얘기를 이제 스마트 리포트 짚으면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런 IP를 가지고서 이제 출시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흥행 확률이 높아요. NC나 웹진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두 건의 신작이 흥행 IP를 가지고서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역대급의 기대감을 시장에서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라도 이제 첫 번째로 출시되는 이 100년 전쟁이 흥행한다면 두 번째 차기작 크로니클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모멘텀 연결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져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운로드 누적이 1억 건인데 현재 일간 활동 유저가 8, 90만 명이에요. 나머지는 휴먼 유저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이 휴먼 유저를 상당한 부분 데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존 IP 가지고서 만들면. 그래서 막 리니지 광고 날 때 막 린저씨 막 이런 걸 했었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막 리니지 하던 사람들이 지금 3, 40대 약간 좀 제 또래에서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령층이 이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모바일로도 돼? 해가지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 많은 휴면 유저들이 이제 리니지로 들어와서 지금 리니지 모바일 쪽에서 리니지 M2 요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노려볼 수 있는 신작 출시인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주가 상황이 별로 안 좋았던 거는 100년 전쟁 요 신작 론칭 일정이 한 2개월 정도 연기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정상화되면 뭐 사실 악재도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주 내에서 한 종목 더 체크해드리면 당연히 이제 NC소프트입니다. 예, NC소프트는 게임 섹터 내에서는 유일하게 단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예, 2021년 내년 신작 메가 사이클에 이제 돌입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 한 20% 빠졌거든요. 그래서 왜 빠졌는가? 뭐 지금 이제 블록버스터 매출이 가장 높은 리니지 2M 1매출이 2분기에 한 22억 정도 되는데 3분기에 한 18억 정도 하향됐어요. 그래서 이걸 좀 끌어올리는 이벤트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4분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4분기 예정되어 있었던 신작 블레이드 앤 소울 2 출시가 약간 연기됐고요. 그리고 리니지 2M의 해외 출시가 또 소폭 좀 지연됐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가 좀 빠졌던 요인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시장이 밀리기 전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시장이 반등 나오기 전에 먼저 저점이 찍히고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어떤 위치라는 얘기를 제가 한 2주 전부터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하락은 펀더멘털상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소될 이슈다. 4분기에는 1주년 기념 업데이트 및 연말 이벤트 진행 효과로 일매출이 21억 원 정도로 반등할 수 있는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불확실하니까 중요한 포인트까지는 아니라 보고요. 중요한 건 요겁니다. 미래 실적 증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불러 모으는 신작 블레이드 앤 소울 2 출시 일정이 내년 3월로 조만간 CBT 들어갈 것 같고요. 리니지 2M의 대만과 일본 출시는 각각 2021년 2월 중순, 6월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일단 신작 출시가 연기된 거는 어떤 기술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뭐 오류가 발견됐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뭐 일정 조율상 문제예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이죠. 예, 코로나 때문에 막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쇼케이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하기 힘들었고 또 그 직원들도 절반 정도 재택근무하거나 이래가지고 일정이 약간 좀 지연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효율적인 어떤 마케팅 타이밍을 좀 탐색하면서 일정을 좀 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중으로 이제 이 신작인 블레이드 앤 소울 2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킹한다면 괜찮은 흐름 전개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NC소프트 의견은요. 게임 섹터 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 최근 20% 빠진 이 이유들이 해소된다면 시장 대비보다는 좀 강할 수 있다. 예, 최근에 시장 연말에 사실 조금 가격 기간 조정이잖아요. 성장주 섹터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강할 수 있다. 예, 그 이제 지연 이유가 해소된다면.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향후 5G 시대의 도래 시에는 클라우드 게임의 활성화에 따라 가지고 NC소프트가 또 수혜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NC소프트는 뭐 향후에도 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이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글로벌 동료 기업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피어 그룹, 글로벌 게임 회사들 한번 쭉 보면요. 뭐 국내에서 뭐 넷마블, NC, 카카오 게임즈 정도 이제 비교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밸류가 낮아요. PR 퍼 단으로 22배, 뭐 내년 한 15배 정도. 글로벌 따지면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든지 EA 같은 기업들 그리고 뭐 닌텐드나 넥센 같은 기업들 비교를 해보면 넥슨은 좀 많이 저평가돼 있어요. 저평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성장률이 좀 낮은 건지 어쨌든 뭐 미국이나 일본 여타 비슷한 기업하고는 비교해보면 밸류는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신작만 조금 더 기대 가치를 불러일으키면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반적인 시장 체크했는데요. 해외 시장 폭락에도 국내 시장 반등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고요. 그만큼 완전 커플링 하지 않겠다는 의미 같아요. 예, 상대적으로 뭐 해외 시장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은 부정적이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똑같이 동조하지는 않을 거라는 어떤 이제 의미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 가지고 증시가 안 좋은 어떤 상황 속에서는
코로나 어떤 수혜주들은 실질적인 수혜를 보는 기업들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생산까지 가려고 하면서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좋은 어떤 시세의 흐름을 좀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 좀 많이 쉬었죠. 조정을 받고 그런 부분에서 서서히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대장주단에서부터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삼성바이오 셀트론 그룹의 흐름이 굉장히 좀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라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저녁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re T-minus 10, 9, 8, 7, 6, 5. We have to go for ready to start. 2, 1, 0. Booster ignition and liftoff of Shuttle Endeavour with NASA's final space station crew compartment that brings a bay window view to our celestial backyard. Houston, Endeavour, roll program. Roger, roll, Endeavour. This is Mission Control Houston. Endeavour's roll maneuver is complete. It is now in a heads-down position on track for its flight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30 seconds into the flight. Atlantis almost 2 miles in altitude, almost 6 miles downrange from the Kennedy Space Center already, traveling 500 miles an hour. The 3 liquid fuel main engines now throttling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going into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breaks through the sound barrier. 32 seconds into the flight. The 3 liquid fuel main engines soon will throttle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down in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goes transonic.